안녕하세요. 성공여고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오늘은 호란 이후의 붕당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광해군,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살펴봤어요. 이 호란 이후 인조는 차남인 효종에게 복림대군, 즉 효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효종의 주장은 북벌이었어요. 이 오랑캐가 우리에게 굴욕을 줬으니, 청나라가 우리에게 굴욕을 줬으니 그것을 갚아주자는 거였죠. 근데 이때 당시 청나라는 중국 명나라를 이길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했고, 그래서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 1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청은 자주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으며 명을 공격하는데 조선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런 배경하에 효종의 주도 아래 북벌론이 논의되었으나 청의 감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자, 그 후 조선에서는 청을 배우자는 북학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북벌론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자료 3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다음 효종이 죽고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다음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붕당 정치기의 그런 폐해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릴 거예요. 이 현종 때 발생한 게 효종은 북벌론, 현종은 예송 논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송 논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송 논쟁이 뭐냐면은 상복 입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 151페이지에 여기 예송 논쟁. 임진전쟁 조선에서는 임진병자전쟁 이후 흐트러진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예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그리하여 17세기에 예학이 발달하였고 전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예송 논쟁. 이 과정에서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형식화되었다. 자, 여러분. 이 예송 논쟁, 이 실학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예송 논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송 논쟁은 효종이 죽으면서 시작돼요. 효종이 죽으면서 현종 때 되는데 효종은 북벌을 주장하다가 종기가 나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즉위한 게 현종인데 자, 효종의 어머니이자 효종의 어머니, 효종한테 부모님이 있겠죠? 북벌론을 주장한 효종한테 아버지가 인조였고 아버지 인조 그리고 효종의 어머니인 새엄마죠 정확히 새어머니 장열왕후 보도록 할게요. 효종의 이때 이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이 죽었어요 지금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의 어머니인 장열왕후가 살아있었어요. 왜냐면 장열왕후는 새엄마고 이 인조가 본부인이 죽자 44살에 15살짜리 새 신부를 맞이해요. 무려 29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보다 이 장렬왕후가 더 젊은 거죠. 더 젊은 거예요. 그래서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의 새엄마인 장렬왕후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상복을 몇 년 입을지 갖고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새엄마가 상복을 몇 년 입을지 갖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로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이것도 이상한데 이 아들이 왕이에요, 왕. 근데 또 적장자 계승이 아니라 효종은 차남이에요, 차남. 둘째 아들이야. 그리고 엄마는 새엄마야. 그래서 어디에 적용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금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성리학을 중요시 여겼던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런 경우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지가 논쟁이었는데 이럴 때 보라고 항상 예법서가 있습니다. 예법서. 우리도 왜 뭐 생기부 같은 거 작성할 때 이
생기부 작성 요령 뭐 작성 그런 기준이 되는 길라잡이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준이 되는 예법서가 있는데 일반 사대부, 일반 신하들, 일반 귀족인 경우에 장남이 죽었을 때는 어머니가 상복을 3년 입고 차남이 죽었을 때는 1년을 입는데요. 장남이 죽었을 때는 3년, 효종이 만약에 장남이라면 3년, 차남이라면 1년 상복을 이렇게 입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당시 집권당이었던 이 서인이 집권당이었어요. 서인은 인조반정으로 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게 서인이에요. 이 서인이 그러면은 효종은 차남이니까 1년 입으면 되겠네 하고 1년을 주장했어요. 서인이. 근데 남인 여기서 나온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남인이 아니 어떻게 왕인데 사대부 일반 사대부 신하들한테 적용하는 걸 어떻게 왕한테 적용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은 사대부랑 다르게 차남이라도 아무리 못해도 새엄마가 어머니가 상복을 3년은 입어야지 남인은 3년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 인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서인의 손을 들어줘요. 현종이. 자기 할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서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1년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1년으로 결정되고 지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엄마인 효종 말고 이 현종의 엄마인 효종비가 이번에 죽어요. 효종비. 효종비가 또 죽어. 현종의 엄마예요. 현종의 엄마가 죽었는데 또 시어머니 장녀랑은 살아있어. 왜냐면은 시어머니가 더 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법서에 맏며느리면 1년, 둘째 며느리는 9개월을 입는데요. 그래서 또 서인은 그럼 9개월 입으면 되겠네. 서인이 9개월 주장했어요. 남인은 아니 왕인데 어떻게 그 사대부한테 적용하는 거 그대로 적용해 1년은 적용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현종이 여기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아니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왜 상복을 9개월밖에 안 입어? 왕을 어떻게 사대부랑 똑같이 대하냐 이렇게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남인이 이기게 돼요. 이게 예속 논쟁이에요. 단순히 지금 왕인 현종의 할머니가 왕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상복을 몇 년 입을까를 갖고 싸운 건데 이거는 즉 왕을 사대부랑 똑같이 볼 것인가 아니면 왕을 사대부 위로 볼 것인가를 둔 논쟁이었죠. 제가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속 논쟁에서 봤듯이 조선은 너무 오랫동안 성리학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실학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예속 논쟁을 길게 설명했어요. 이 실학을 우리 교과서 151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의 특징은 교과서에서 밑줄을 치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 시험에 나올 확률 99.9%. 99.9% 별표하고 자, 실학의 특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한편 사회의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학이 등장하였다. 1. 실학은 실질적인 학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2. 실학자들은 토지 문제, 부세제도, 군역제도 등을 연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아니, 성리학 무슨 사람의 마음, 우주의 이치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짓고 우리 땅은 어떻게 우리나라 지도는 어떻게 그려졌으며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그런 실학. 지금을 따지자면 경제학 같은 게 실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학을 발전시키고자 하였고 그다음에 실학의 특징 세 번째는 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상공업 진흥에 역점을 두어야 상공업 진흥 네. 상공업 진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3번 청을 배우자 북학 즉 북학을 수용하자. 그래서 이들을 북학파라고 불리고 청을 배우고자 주장하는데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이들의 입장을 보여준다. 오른쪽 그래서 실학 여기 별표 치고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래서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강토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득공의 발해고, 이중환의 택리지가 편찬되었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제작되었다. 자, 이렇게 이게 실황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실학의 특징 오늘 그러니까 예속 논쟁은 붕당 정치기의 폐해를 나타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네 당에, 이때 당시에 예속 논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당이 집권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투표를 해서 집권당을 뽑죠? 근데 이때는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기면은 집권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거에 이렇게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런 성리학의 한계를 보고 성리학의 한계를 대처하고자 이때 실학이 등장했다는 것까지 실학의 특징까지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